여기가 도대체 어디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한 소녀가 광화문 내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와지붕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와 철로 된 건물들 말 한마리 없이 쇳덩이들이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길거리. 그리고 모두가 손에 작은 판자를 들고 그것만 들여다보며 걷는 풍경. 그 소녀는 판소리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장터를 떠돌며 목청껏 노래했던 15살 소리꾼이었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간을 건너온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소리와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였다면 고관대작에 가마나 탈 수 있던 사대문 앙큰 길을 이곳에선 수백 개의 쇳덩이가 정신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수레란 말입니까? 말도 없이 어찌 저리 빨리 달리는지 모두가 바쁘게 걸어갑니다. 하지만 옆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나누지 않습니다. 각자 손에 든 작은 판자만 들여다보며 걷습니다. 그 판자에선 빛이 나고 소리가 나고 심지어 그림이 움직입니다. 한 청년이 소리와 부딪힐 뻔하다가 짜증스럽게 한마디 합니다. 앞 좀 보고 다니세요. 소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 한 소녀가 멍하니 서 있습니다. 15살, 이름은 소리라고 하겠습니다. 조선 순조 시절 전라도 남원장터에서 판소리를 배우던 아이였습니다. 소리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스승님 댁 마루에서 북장단에 맞춰 춘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됐고 그 대목을 부르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 이곳 2026년 서울 한복판이었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를 꼬집어봐도 아프고 귀를 막아봐도 온갖 소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건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눈앞으로 지하철 3호선이 땅을 뚫고 지나갑니다. 땅속에서 들려오는 우르릉 소리에 소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저게 무엇이옵니까?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사거리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수십 대의 자동차가 일제히 멈춥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켜지면 또다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죄송하옵니다. 하지만 청년은 벌써 저만치 가버렸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소리는 그나마 익숙한 한글 현판을 보고 안도합니다. 세종대왕님, 스승님이 말씀하시던 그분, 한글을 만드신 성군, 그분의 형상이 이렇게 거대한 동상으로 서 있다니. 소리는 동상 앞에서 공손히 절을 올립니다. 대왕마마, 이곳이 정령 한양이옵니까? 아니, 서울이라 부른다 하더이다. 소녀가 어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 몇몇이 소리를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 소녀가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으니 전통 공연이라도 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찰칵, 찰칵. 소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번쩍이는 빛과 함께 자신의 모습이 그 작은 판자 안에 담기는 게 보였습니다. 저것이 무슨 요술이옵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어젯밤 저녁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주머니를 뒤집니다.
스승님이 주신 엽전 몇 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거리 곳곳에 가게들이 있지만 저 유리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소리는 삼각김밥을 봅니다. 투명한 봉지에 쌓인 주먹밥처럼 생긴 음식. 가격표를 보니 1,5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 소리는 주머니에 엽전을 꺼냅니다. 이걸로 살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어서 오세요.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인사말에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혀 절을 합니다. 계산대 앞에 점원이 이상한 눈으로 소리를 쳐다봅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소리는 떨리는 손으로 삼각김밥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엽전을 꺼내 내밉니다. 이것으로 이 주먹밥을 살 수 있겠사옵니까? 점원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피식 웃습니다. 체험 행사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셔야 해요. 현금? 카드? 소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자 뒤에 있던 한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아이고 얘야. 돈이 없구나. 할머니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 계산을 대신해 줍니다. 여기 아저씨, 제가 계산할게요. 애가 배고파 보이네. 감사합니다, 할머님. 소리는 깊이 절을 합니다. 할머니는 소리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옵니다. 얘야, 넌 대체 어디서 온 거니? 요즘 애들이 한복 입고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사극 촬영이라도 하는 거니? 소리는 고개를 젓습니다. 소녀는 남원에서 왔사옵니다. 판소리를 배우는 소리꾼이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입니다. 판소리?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이 판소리를 한다니. 할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광대 나리들이 와서 판소리 공연을 했었는데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옛 기억에 잠깁니다. 춘향가, 심청가.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라 그게 유일한 구경거리였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구경했어. 소리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이 낯선 세상에서도 자신의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할머님, 이곳이 정령 한양. 아니 서울이 맞사옵니까? 그럼 여기가 서울이지. 대한민국의 수도란다. 대한민국. 처음 듣는 나라 이름입니다. 조선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소리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세종대왕 동상 주변의 분수대에서 물이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소리는 그 모습에 또 놀랍니다. 물이 저절로 하늘로 올라간다니. 이곳은 정말 신선들이 사는 세상일까요? 할머니와 헤어진 소리는 광장 한켠 벤치에 앉습니다. 손에 든 삼각김밥을 조심스럽게 뜯습니다. 비닐을 어떻게 여는지 몰라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뜯어냅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이것 참 별미로구나.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서울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첫날 만난 그 할머니가 당분간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댁 작은 다락방.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땅으로 쏟아진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소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연락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소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0년 전 조선에서 왔다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대신 소리는 날마다 거리로 나갑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소리를 찾기 위해서. 스승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그저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가슴에서, 배에서,
발바닥에서 나오는 것이야. 그래야 사람의 마음에 닿는 법이지. 이 낯선 세상에도 소리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 닿는 그런 소리 말입니다. 지하철을 타봅니다. 할머니가 교통카드라는 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카드를 기계에 대기만 하면 문이 열립니다. 신기한 세상입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작은 판자를 들여다보거나 눈을 감고 귀에 뭔가를 꽂고 있습니다. 소리는 옆 사람의 귀를 유심히 봅니다. 작은 하얀 점 같은 게 귀에 박혀 있습니다. 호기심에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실례지만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청년은 짜증스럽게 한쪽 이어폰을 빼더니 대답합니다. 이거요? 에어팟이요. 음악 듣는 거. 그리고는 다시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음악? 이 세상에도 음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혼자 듣는 음악이라니. 조선에서는 음악은 함께 듣고 함께 즐기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홍대 거리로 나갑니다. 할머니가 말하길 이곳엔 젊은이들이 많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과연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들립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 큰 상자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소리는 한참을 서서 구경합니다. 한 버스킹 공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소리도 그 사이로 살짝 끼어듭니다. 젊은 가수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목소리가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조선의 판소리에는 한이 있었습니다. 기쁨 속에 슬픔이, 슬픔 속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지요. 하지만 이 노래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가볍습니다. 마치 물 위에 뜬 연꽃잎처럼.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몇몇은 돈을 기타 케이스에 넣고 갑니다. 소리도 할머니가 준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가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소리는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저, 혹시 판소리를 아시옵니까? 판소리요? 아, 전통 음악이요? 잘은 모르는데. 국악 전공하신 거예요? 소녀는 남원에서 판소리를 배웠사옵니다. 춘향가, 심청가를. 와, 멋지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국악하는 거 보기 힘든데.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에게 쏠립니다. 소리는 긴장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소녀는 아직 배우는 중이라. 괜찮아요. 우리 다들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하지만 소리는 고개를 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소리는 국립국악원을 찾아갑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곳입니다. 거기 가면 전통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국악원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전통 양식과 현대 건축이 조화를 이룬 모습. 소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연습실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는 그 소리에 이끌려 복도를 따라갑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한 중년 여성이 가야금을 타고 있습니다. 땡땡땡. 줄을 타는 소리가 마음을 울립니다. 이거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닿는 소리. 거기 누구세요? 소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가야금을 타던 여성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죄송하옵니다. 소녀가 무례를 범했사옵니다. 소리는 깊이 절을 합니다. 여성은 소리의 한복 차림과 말투를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학생이에요? 국악 전공? 소녀는 판소리를 배우는 소리꾼이옵니다. 판소리? 어디서 배웠어요? 남원에서. 스승님께 배웠사옵니다. 여성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남원? 판소리의 본고장이잖아요. 한번 소리 들어봐도 될까요? 소리는 당황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라는 말씀이옵니까? 네, 연습실 쓰세요. 들어와요. 연습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악기들이 걸려 있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익숙한 악기들입니다. 어떤 대목을 할 수 있어요? 춘향가 중 이별가를 할 수 있사옵니다. 좋아요. 해봐요. 소리는 눈을 감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소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내 마음을 담아 불러라. 입을 엽니다. 에 마이너스, 해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야 마이너스. 추임새가 나옵니다. 목을 풀고 마음을 푸는 소리. 참 좋은 이름이네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목소리가 연습실에 울려 퍼집니다. 200년 전 조선에서 부르던 그 소리. 시간을 건너온 소리. 여성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소리가 노래하는 동안 연습실 밖으로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마지막 소리가 사라지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 여성이 먼저 박수를 치고 밖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 칩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판소리를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당신 누구예요? 정말 어디서 배웠어요? 소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소리라 하옵니다. 소리, 나는 김지영이에요. 여기서 국악을 가르치고 있어요. 김지영은 소리의 손을 잡습니다. 소리씨,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아니, 재능을 넘어선 뭔가가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하지만 소리는 고개를 젓습니다. 소녀는 그저 옛날 방식으로 배웠을 뿐이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지. 그게 바로 강점이에요. 요즘 판소리는 너무 현대화되고 너무 세련되어서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당신의 소리에는 진짜가 있어요. 진짜, 그게 뭘까요? 소리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김지영의 도움으로 소리는 국악원에서 작은 공연 기회를 얻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일반인들을 위한 무료 공연. 관객은 많지 않지만 전통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자리였습니다. 첫 공연 날 소리는 떨렸습니다. 100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공연장. 좌석의 절반 정도가 차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무대 뒤에서 소리는 손을 꽉 쥡니다. 김지영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저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무대 위로 나갑니다. 조명이 눈부십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소리는 깊이 절을 합니다. 소녀는 소리라 하옵니다. 오늘 춘향가 중 몇 대목을 들려드리겠사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말투가 독특하다는 반응입니다. 소리는 눈을 감습니다. 남원 장터가 떠오릅니다. 더운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서 소리를 배우던 날들. 스승님의 북소리. 그리고 구경꾼들의 추임새. 어마이너스 어마이너스. 추임새와 함께 소리가 시작됩니다. 춘향이가 이 도령님을 그리워하여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고음이 울려 퍼지고 저음이 마음을 울립니다. 기쁨과 슬픔이, 사랑과 그리움이 목소리에 담깁니다. 객석의 한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듣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 할아버지는 소리가 끝난 후 무대로 다가옵니다. 아가씨, 고맙소.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전쟁통에 고향을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소. 남원이 내 고향이었는데 오늘 아가씨 소리를 들으니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소리도 눈물이 납니다.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2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누군가의 기억을 깨웠습니다. 공연 후 몇몇 관객들이 소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요즘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혹시 유튜브 하세요? 이런 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데 유튜브 또 처음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녀는 아직 배우는 중이라 김지영이 옆에서 거듭니다. 소리씨, 사람들이 당신 소리를 원해요. 이걸 기회로 삼아야 해요. 며칠 후 김지영은 소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소리씨, 제가 아는 PD가 있어요. 국악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인데 당신을 만나보고 싶대요. 다큐멘터리. 할머니가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녀가 그런 것에 나가도 되겠사옵니까? 당연하죠. 이건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판소리를, 우리 전통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며칠 후 촬영팀이 국악원으로 옵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 온갖 장비들입니다. 소리는 긴장됩니다. PD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리씨,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요. 우리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어요.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소리는 잠시 망설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스승님께 배웠사옵니다. 남원에서, 남원이면 판소리의 성지잖아요. 그곳에서 배웠다니 부럽네요. 요즘 젊은 분들이 국악에 관심을 갖는 게 쉽지 않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소녀는 그저 소리가 좋았사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소리,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소리. PD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좋아요. 그럼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소리는 노래합니다. 심청가 중 신봉사가 딸을 그리워하는 대목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며칠 후 영상이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제목은 시간을 건너온 목소리 마이너스 15살 판소리 소리꾼 소리.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첫날 조회수 10만, 이틀째 100만, 댓글이 쏟아집니다. 이게 진짜 판소리구나. 지금까지 들었던 건 뭐였지? 15살이 이렇게 한을 담아 부를 수 있다니. 말투도 독특하고 신기해요. 어디서 저렇게 배운 거죠? 눈물이 나네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습니다. 컨셉 잡은 거 아니야? 요즘 누가 저렇게 말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소리는 할머니 댁에서 스마트폰으로 댓글들을 읽습니다. 할머니가 사용법을 알려줬지만 아직 서툽니다. 얘야,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늘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법이야. 할머니가 위로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한 댓글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 신원 확인됐나요? 남원에 이런 제자 가르치는 스승 없는데요. 제가 남원 국악원에 물어봤어요. 댓글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남원에서 배운 게 맞는지, 스승이 누구인지, 어디 소속인지. 김지영이 난처해합니다. 소리씨, 사람들이 당신 신원에 대해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죠? 소리는 막막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0년 전에서 왔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소녀는 그저 스승님께 개인적으로 배웠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이 대답으로는 사람들의 의심을 풀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논란이 커집니다. 사기꾼 아니야? 마케팅용 컨셉이지 뭐. 진짜든 가짜든 소리는 좋았어요. 소리는 처음으로 이 세상의 차가운 면을 마주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소리만 좋으면 됐습니다. 신분이 낮아도 이름이 없어도 소리만 좋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다릅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이력서가 필요하고 학벌이 필요하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밤 소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갑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던 그 자리, 세종대왕 동상 앞. 대왕마마, 소녀가 어찌해야 하옵니까? 소리는 동상을 올려다봅니다. 소녀의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많사옵니다. 소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붑니다. 동상은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처음 만났던 그 할아버지입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 하시오? 할아버님, 소녀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할아버지는 소리 옆에 앉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소? 소리는 할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의 의심, 신원 문제, 모든 것. 할아버지는 한참을 듣더니 입을 엽니다. 아가씨,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소. 나는 전쟁통에 고향을 잃었다고 했지요. 남원에서 피난길에 올라 부산으로 그리고 서울로 왔소. 그때 내 나이가 10살이었소. 피난길은 험했소. 가진 것도 없고 잃은 것만 많았소. 부모님, 형제들 모두 흩어졌지요. 나는 혼자 살아남았소. 그때 내가 가진 건 단 하나.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 한 곡이었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밤마다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버텼소. 그게 내가 남원 사람이라는 증명이었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방법이었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노래만은 진짜였소. 할아버님, 아가씨,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소. 중요한 건 아가씨의 소리가 진짜냐는 거요. 그 소리가 진심에서 나온 거냐는 거요. 내가 아가씨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린 건 학벌 때문이 아니요. 신원 때문도 아니요. 그 소리 속에 진짜가 있었기 때문이요. 소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가씨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아가씨가 계속 부르는 거요. 그 소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아버지는 일어서며 소리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나 같은 늙은이들은 곧 다 떠날 거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시절도 그 소리도 함께 사라지겠지. 하지만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소리는 계속 이어질 거요. 할아버지의 말이 소리에게 힘을 줍니다. 신원이 뭐가 중요합니까? 학벌이 뭐가 중요합니까? 소리가 진짜면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거리로 나가기로. 다음 날 소리는 광화문 광장 한켠에 섭니다.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저 목소리 하나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한복을 입은 소녀가 광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소리는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에 마이너스, 해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야 마이너스. 추임새가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춘향가 사랑가 중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빌딩 숲 사이로 판소리가 퍼져나갑니다.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던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근처 회사원들이 창문을 엽니다. 그 중에 이 도령이 춘향을 만나
사랑의 설렘, 만남의 기쁨이 목소리에 담깁니다. 20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감정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10명, 20명, 50명. 한 직장인이 출근길을 멈추고 듣습니다. 아침부터 상사에게 혼나고 프로젝트에 치이고 지친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한 대학생이 이어폰을 빼고 듣습니다. K-팝만 듣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뭔가 다릅니다.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감정은 전해집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합니다. Amazing. What is this? 노래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박수. 우렁찬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짝짝짝짝짝. 좋아요. 앙코르. 사람들이 소리 앞으로 다가와 돈을 놓고 갑니다. 1,000원, 5,000원, 만원. 어떤 할아버지는 5만원권을 놓고 가십니다. 고맙소 아가씨. 덕분에 좋은 아침이요. 소리는 깊이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녀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이날 이후 소리는 매일 광장으로 나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날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알고 찾아옵니다.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판소리 소녀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소리의 노래는 SNS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에, 틱톡에 올라갑니다. 광화문 판소리 소녀. 시간을 건너온 목소리. 출근길 힐링. 조회수가 쌓입니다. 100만, 200만, 500만. 그러던 어느 날 한 제작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김지영을 통해 전해진 제안. 소리 씨를 주인공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식 계약을 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원 문제가 걸립니다. 계약을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나섭니다. 내가 입양을 하면 어떻겠니? 법적으로 내 손녀가 되는 거야. 할마님, 나는 자식이 없어. 이 나이에 손녀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리고 넌 갈 곳이 없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가족이 되자. 소리는 할머니를 꼭 껴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마님. 아니, 할머니.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관청을 오갑니다. 그 과정에서 소리는 이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학교에는 갈 수 없지만 할머니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얘야, 이 세상에서 살려면 공부도 해야 해. 판소리만으로는 안 돼. 소리는 책을 펼칩니다. 한글은 알지만 현대 문법은 어렵습니다. 수학은 더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산학을 조금 배웠지만 이 세상의 수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소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오전에는 광장에서 노래하고 저녁에는 국악원에서 연습합니다. 김지영은 소리에게 다른 국악인들을 소개합니다. 가야금 연주자, 대금 연주자, 장구 연주자. 함께 연주하면 더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조선시대 판소리는 북한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연주하니 소리가 더 풍성해집니다. 소리 씨, 이번 주말에 남산에서 공연이 있어요. 함께 하시겠어요? 남산. 이옵니까? 네, 서울 타워 아래 야외 무대예요. 관객이 1,000명 정도 올 거예요. 1,000명. 소리는 긴장됩니다. 광장에서는 기껏해야 100명 정도였는데 공연 날 날씨가 좋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릅니다. 남산 타워가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무대 뒤에서 소리는 떨립니다. 수백 개의 좌석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리 씨, 괜찮아요? 김지영이 묻습니다. 떨리옵니다. 당연해요.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무대 위로 나갑니다. 조명이 밝습니다. 1000개의 눈이 소리를 바라봅니다. 소리는 깊이 절을 합니다. 소녀는 소리라 하옵니다. 오늘 여러분께 심청가를 들려드리겠사옵니다. 장구가 울립니다. 둥둥둥. 가야금이 따라옵니다. 대금 소리가 가을 바람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소리의 목소리. 심청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여 목소리가 남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서울 타워를 감싸고 단풍 든 나무 사이로 흐릅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젊은이들은 처음 느끼는 감동에 가슴이 벅찹니다. 아버지, 소녀 이제 가옵니다. 심청이의 효심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목소리에 담깁니다.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노래가 끝나고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박수 소리. 짝짝짝짝짝. 브라보. 앙코르.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기립박수입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소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소리가, 조선의 소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찾습니다.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언제 또 공연하세요? 소리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응답합니다.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눕니다. 한 중학생 소녀가 다가옵니다. 언니, 저도 판소리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소리는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부르면 되느니라.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니라. 아, 미안하구나. 언니가 가끔 말을 옛날식으로 해서. 소리는 웃으며 다시 말합니다. 마음을 담아 부르면 돼. 내 마음을 담아서. 소녀가 환하게 웃습니다. 네, 저도 언니처럼 될 거예요. 메아리.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소리는 이제 이 세상에 적응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의 입양 절차도 마무리됩니다. 이제 소리는 법적으로 이 세상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증도 생기고 신분증도 생깁니다. 검정고시도 합격합니다. 수학은 어려웠지만 국어와 역사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특히 고전 문학 파트에서는 만점을 받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살던 시대 이야기인데. 할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다큐멘터리 촬영도 시작됩니다. 제작진은 소리의 일상을 따라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머니와 아침을 먹고 광장으로 나가 노래하고 국악원에서 연습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는 모습. PD가 묻습니다. 소리씨, 판소리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소리는 잠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소녀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눈물이든 슬픔의 눈물이든 소리가 마음에 닿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힘든 순간은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고 김 선생님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소리, 시간을 건너다로 정해집니다. 방송 날짜가 잡히고 홍보가 시작됩니다. 방송 전날 소리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아니, 제가 조선에서 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할머니는 소리의 손을 잡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 소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야. 하지만 얘야, 사람들은 늘 설명을 원해. 증명을 원해. 하지만 어떤 건 설명할 수 없어. 사랑이 그렇고, 감동이 그렇고, 기적이 그래. 넌 기적이야. 우리에게 온 기적. 방송이 나갑니다. 일요일 저녁 9시 전국에 방송됩니다. 소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광화문에서 노래하는 모습, 국악원에서 연습하는 모습, 남산 공연 모습, 그리고 인터뷰. 저는 소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노래로 전하고 싶습니다. 시청률이 나옵니다. 8.5%. 다큐멘터리로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반응이 폭발합니다. SNS가 소리의 이야기로 도배됩니다. 감동적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봤어요. 이 시대에 이런 순수함이 남아있다니. 할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연출이지 뭐. 신원이 여전히 석연치 않은데요. 소리는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소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 후 공연 제의가 쏟아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초청이 옵니다. 부산에서 공연해 주세요. 대구 시민회관에서 공연하실 수 있나요? 광주에도 와주세요. 소리는 전국을 돌며 노래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제주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판소리를 들려줍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 공연장, 파도 소리와 함께 소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다를 건너온 심청이의 이야기. 관객들은 파도 소리와 판소리가 어우러지는 순간에 감탄합니다. 대구 공연에서는 60대 할머니가 무대 앞으로 나와 소리의 손을 잡습니다. 아가씨, 우리 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는 5월의 아픔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모여 계십니다. 소리가 심청가 중 슬픈 대목을 부르자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같은 슬픔, 같은 아픔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제주도 공연에서는 해녀 할머니들이 앞줄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옛날엔 바다에서 일하면서 노래를 불렀지. 물질 노래. 이젠 그것도 사라져가는데. 소리는 그 말에 제주 물질 노래를 배웁니다. 해녀 할머니들이 직접 가르쳐 줍니다. 어영차 어영차. 바다의 리듬, 생명의 리듬. 그리고 소리는 그것을 판소리와 결합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도입니다. 조선의 판소리와 제주의 물질 노래가 만나 하나가 됩니다. 김지영이 말합니다. 소리씨, 당신은 단순히 옛것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발전시키는 거죠. 어느 날 소리에게 특별한 제안이 옵니다. 한국 전통 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프로그램. 미국, 유럽, 아시아를 순회하며 공연하는 것입니다. 해외라. 소녀가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세계가 당신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소리는 망설입니다. 할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웃습니다. 얘야, 나는 괜찮아. 내가 세계로 나가야 해. 우리 소리를 알려야 해. 그게 내 할 일이야. 하지만 나도 오래 살았어. 이제 내 손녀가 세계 무대에 서는 걸 보는 게 소원이야. 다녀와.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소리는 해외 공연을 결심합니다. 첫 공연지는 뉴욕 링컨 센터입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
하늘을 나는 쇳덩이. 소리는 창밖을 보며 감탄합니다. 이게 신선들의 세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2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합니다. 더 높은 빌딩들,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온갖 언어들. 공연장 리허설. 음향 감독이 묻습니다. Do you need a microphone? 통역가가 전합니다. 마이크가 필요하냐고 묻네요. 소리는 고개를 젓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소녀의 목소리로 충분합니다. 음향 감독이 의아해합니다. This is a 2000- 시트 시어터. 괜찮습니다. 믿어주세요. 공연 날. 객석은 반쯤 차 있습니다. 2000석 중 1000석 정도. 대부분 한국인 교민들과 아시아 문화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입니다. 무대가 어둡습니다. 조명 하나만 소리를 비춥니다. 소리는 무대 중앙에 섭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두 손을 모읍니다. 구두 이브닝. 객석에서 웅성거림. 영어를 할 줄 아는가 보다. I am SORI. Tonight, I will share with you the sound of Korea. The sound that has traveled through time. 그리고 한국어로 말합니다. 오늘 밤 소녀는 여러분께 조선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건너온 소리를. 통역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됩니다. E-, He-, E-, E-, 야-. 추임새가 울려 퍼집니다. 마이크 없이도 소리의 목소리는 2000석 객석 구석구석까지 도달합니다. 미국인들이 놀랍니다. 이런 발성, 이런 목소리는 처음입니다. 오페라도 아니고 팝송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독특한 소리. 춘향이가 이 도령을 그리워하여.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감정은 통합니다. 사랑의 애틋함, 이별의 슬픔, 그리움의 깊이. 모든 것이 목소리에 담겨 전달됩니다. 한미국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옆에 손녀가 묻습니다. 그랜드마, are you okay? I don't understand the words. But I feel it. Such longing, such love. 공연이 끝나고 긴 침묵. 그리고 폭발하는 박수. 브라보. 어메이징. 앙코. 기립박수입니다. 20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뉴욕 타임스에 리뷰가 실립니다. A voice from another time- Korean traditional singer captivates New York. 그녀의 목소리는 시간을 초월한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직접 마음에 닿는다. 이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파리, 런던, 베를린. 유럽 투어가 이어집니다. 어디서나 반응은 뜨겁습니다.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프랑스 관객들이 MAGNIFIQE를 외칩니다. 런던 로열 알버트 홀에서는 영국 왕실 관계자가 공연을 관람합니다. 공연 후 백스테이지로 와서 악수를 청합니다. 미즈, SORI, Your performance was extraordinary. You have brought something truly special to our stage. 베를린에서는 한 독일 음악 교수가 소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역사를 노래하고 문화를 노래하고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예술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투어 중에 소식이 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소리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 많이 약해져 계십니다. 할머니. 소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왔구나. 내 손녀. 제가 여기 있을게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너는 가야 해. 세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얘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내가 너를 만난 건 기적이었어. 너라는 기적. 이 늙은이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기적. 할머니, 나는 자식이 없었어.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웠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진짜 손녀를 얻었어.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니? 저야말로 감사드려야 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우리 서로에게 기적이었어. 할머니가 소리의 손을 꽉 잡습니다. 약속해라. 계속 노래하겠다고. 내가 없어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얘야, 사람은 언젠가 가는 거야. 하지만 노래는 남아. 너의 소리는 영원히 남을 거야. 그게 나를 기억하는 방법이야. 며칠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소리의 손을 잡은 채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국악인들, 공연을 봤던 관객들, 그리고 첫날 김밥을 사주셨던 그 할머니의 친구들. 우리 친구가 늘 자랑했어요. 손녀가 생겼다고. 세계적인 판소리 명창이라고. 소리는 영정 앞에서 노래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판소리를 부르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것이 할머니를 보내는 소리의 방식입니다. 할머니, 소녀가 노래합니다. 할머니께서 사랑하시던 춘향가를.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슬픔과 감사가 섞인 목소리. 장례식장이 판소리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도구나. 노래로 마음을 전하는 것. 49제를 지내고 소리는 할머니 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 집은 소리 혼자 살 집입니다. 빈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할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안경, 뜨개질 바늘, 손때 묻은 불경책. 소리는 할머니 방에 들어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에게. 편지를 펼칩니다. 소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떠났겠구나. 슬퍼하지 마라. 나는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너의 노래를 들어서, 너의 손녀가 되어서. 너는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았지.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어. 너는 정말 다른 시간에서 온 아이구나.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 하지만 너를 보면서 확신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의 소리야. 너의 마음이야. 그것이 사람들에게 닿는다는 거야. 할머니가 없어도 계속 노래해라.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외로울 때도. 노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너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너의 가족이 될 거야. 사랑한다. 내 손녀야. 영원히 너를 응원할게. 마이너스. 소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웁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다시 무대에 섭니다. 광화문 광장. 할머니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근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소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소리씨,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소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노래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레퍼토리입니다. 할머니를 위한 노래. 소리가 직접 만든 현대 판소리. 할머니, 소녀가 노래합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전쟁의 아픔, 이별의 슬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할머니의 인생이 노래가 됩니다. 관객들은 소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할머니의 인생이 한국 현대사가 판소리가 되어 전해집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 기자가 다가옵니다. 소리씨, 이번 공연은 특별했어요. 전통 판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었는데요.
네,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판소리는 살아있는 예술입니다.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예술이지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소녀는, 아니, 저는 계속 노래하겠습니다. 조선의 소리도 부르고 오늘의 이야기도 부르겠습니다. 시간을 건너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소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할머니 영정 앞에 앉습니다. 할머니, 저 약속 지킬게요. 계속 노래할게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게요. 영정 속 할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1년 후 소리는 국립국악원 정식 단원이 됩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예술고등학교에 편입하고 이제는 당당한 국악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매주 광화문 광장에 나가 노래합니다. 무료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게 소녀의 재뿌리입니다. 처음 이곳에서 노래를 시작했고 여기서 할머니를 만났고 여기서 꿈을 키웠습니다. 소리의 유튜브 채널이 생깁니다. 시간을 건너온 소리라는 이름으로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습니다. 댓글들이 달립니다. 출근길에 듣고 갑니다. 힘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 듣고 계세요. 옛날이 그립다고 하시네요. 외국인인데 한국어는 모르지만 감동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소리 씨를 보고 국악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소리는 후배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젊은 국악도들에게 판소리를 전수합니다. 판소리는 기교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부르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소리 씨, 당신은 정말 어디서 온 건가요?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소리는 미소 짓습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하지만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시간을 건너온 소리꾼입니다. 과거에서 왔지만 현재를 살고 미래를 노래합니다. 광화문 광장. 오늘도 소리는 그 자리에 섭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내려다보는 그 자리. 날씨가 좋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릅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소리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직장인들, 대학생들, 외국인 관광객들,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까지. 소리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춘향가 중 사랑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빌딩 숲 사이로, 자동차 소음 사이로, 현대 문명 사이로 200년 전 조선의 소리가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옛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숨쉬는 소리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소리입니다. 그 중에 이 도령이 춘향을 만나 사랑의 설렘. 2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감정. 100년가량 맞싸우며 약속? 할머니와의 약속? 계속 노래하겠다는 약속.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 그리고 환호. 한 어린 소녀가 앞으로 나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소리는 무릎을 굽혀 소녀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내 마음을 담아 부르면 돼. 정말요? 정말이야.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이야. 소녀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 미래가 보입니다. 판소리의 미래, 전통의 미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빌딩들이 석양을 받아 반짝입니다. 소리는 광장을 천천히 걷습니다. 이제 이곳이 고향입니다. 조선도 고향이지만 이곳도 고향입니다.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습니다. 소리는 깊이 절을 합니다. 대왕마마, 소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소녀가 왜 이곳에 왔는지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의 소리를 미래로, 조선의 마음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소녀는 계속 노래하겠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소리를 영원히 이어가겠습니다. 저 멀리서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둥둥둥. 스승님의 북소리, 할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 소리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죠? 하늘에서 은행잎이 하나 떨어집니다. 마치 대답처럼. 소리는 그 잎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닿는 소리는 시간을 건너 영원히 울려 퍼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소리라는 한 소녀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전통, 우리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여러분, 혹시 최근에 판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전통 음악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번쯤 국악 공연장을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유튜브에서 판소리를 검색해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소리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실 때 그 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판소리나 전통 음악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